151쪽에 보게 되면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비를 3,700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회사의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조. 네, 농업정책과장 김청진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은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뭐냐면, 본인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마다 상호를 밝히면 해안에서 상계 법인에서 신청을 했는데 하나만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이게 이제 뭐냐면 주요 내용은요, 거기에 매뉴얼에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디자인하고 포장재 제작, 사회 서비스 제공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펌프킨이 지금 해안에는 펌프킨이 이제 공모를 해서 펌프킨이 되는데 심사는 이제 공무원도 오지만 이 대학 교수들로도 이제 해서 와서 이 회계표까지 다. 그러니까 이게 법인의 법인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회사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53쪽에 하단에 보면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있는데 이건 어느 마을에 몇 명을 채용해서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이거는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이 된 게 우리 군에 8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명이 이제 이게 1년치 이 보수를 주는 겁니다. 지원을 갖다가 국비가 내려와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예산이 이제 국비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이제 국비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매칭 사업비로. 그리고 이게 8개 마을 중에 6개 마을만. 6개 마을만. 6개 마을의 사무장 인건비가 예, 8,200이라는 얘기죠. 예, 12달. 그럼 2개 마을은 거기는 아직은 체험 마을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미비해서. 운영이, 하여튼 이 사업은 양구군의 여러 개 마을 중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농촌 우수 농촌을 만들어내기 위한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농촌 체험 사업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체계 있게 정착해서 앞으로 많은 농촌 지역의 경제 활동과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과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2쪽에 해양수산 전문지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이 구독지입니까? 162쪽에 해양수산 전문지 향토지 보급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원가입니까? 예, 지원가인데 아마 신문 이따 지원가에서 같이 포함된 그런 걸 겁니다. 지원가에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과장님은 이번에 이제 농업기술센터 업무 분장표 이런 것들 최신화해서 현황대책 추진단이 지금 지원과하고 정책과로 담당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뀐 것들을 의회에 좀 의원님들께 다 제출해주고 집행부에도 얘기해서 홈페이지가 좀 변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해 대책 관련해서 가뭄 대비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이게 이제 전년도에는 농업지원과에서 담당했는데 이번에 정책과로 바뀌었죠? 예. 지금 관내에 이제 영농회의가 시작돼서 이제 농가분들이 이제 농사 짓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그래도 비가 최근에 많이 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시설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제 국가 시책이나 우리 양구군에서 핵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관정이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소형 관정을 파놨던 데가 지금 물이 제대로 안 나와서 중형 관정으로 이제 다시 파야 되고, 또 이 사업량이 늘어나다, 경작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중형 관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 민원을 너무 많이 접수받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혹시 계획하신 사업량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 이태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 내부적인 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일기상 봄에 이제 비가 좀 오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순수한 군비로서 중형 관정 및 대형 관정을 지원하는 거는 좀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거나 될 예정이면은 저희가 이제 예비비를 써서라도 미리 그걸 하는데, 올해는 좀 약간 좀 가뭄이 덜해서 올해는 계획이 일단은 지금 없는 거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되거나 하는 거, 생활용수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거는 추진을 합니다. 근데 농사용은 올해는 아직은 없는 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도 뭐 생활하고 취임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게 이분들이 농사를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지금 500평이든 1000평이든 2000평이든 시설하우스 가진 분이 있는데 물을 하나도 어디서 얻어올 데가 없으면 이 사람 1년 농사고 그걸로 처자식이나 그걸로 1년 농사를 줘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그 관정을 뚫어달라는데 양국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이런 걸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읍면에 이제 다 나가보셔서 또 저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몇 분한테도 많이 들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 예산은 올해 무조건 세워서 어느 정도 지금 수요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도로는 조치가 돼야지, 급한 우선순위를 따져서 또 경작 면적이나 이런 거 따져서 조치를 하더라도 해야지. 이거 수백 평, 수천 평 지는 사람이 지금 물이 안 나오는데 물을 어디서 받을 데가 없어서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작물이 다 죽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재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진짜 강제로 예산이라도 편성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국위 38 사과 명품화 사업, 이것도 정책과로 넘어왔나요? 사과 분야도? 예. 이거 올해 지금 4억이 증액돼서 총 9억 1,700만 원인데 올해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위 38 사과 명품화 사업도 이것도 이제 작년에 공모를 해서 행안부 사업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80% 지원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군비가 총 6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24억이 들어가는 그 사업인데, 이제 해안에 이제 사과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우선 이제 선별기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선 이거를 갖다가 이제 행안부하고 협조를 해서 이 연차별로 군비 부담인데, 이 군비를 한 번에 부담을 하고 하면서 이제 한쪽에는 선별기 작업을 완료하려고 해서 이제 이거를 이번 추구경에 개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30억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이제 양구 읍쪽으로 한 군데, 해안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선별장, 종합선별장입니다. 이게 저원주장구까지 포함해서 각각 15억씩 투자를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이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 사업 계획과 그런 관련 서류들 이거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요게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쪽 우리 양구군 지역에 이제 사과가 엄청 많이 재배 면적도 늘어나고, 상품의 가치도 지금 많이 높아져서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사과 재배 농가들의 의혹이라든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사업이 좀 잘
요구에 맞는 장목반이나 이런 쪽 요구에 맞는 사업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농업정책과장님에게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클린 환경과에서는 가뭄 대비 대체 수원 개발이라고 4억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 영농 그 농업 용수 관정 개발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그 한해 대책에 대한 업무는 안전건설과죠? 예, 초통발은 안전건설과입니다. 네, 안전건설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농업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금년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자의 이제 기후 동향이라든가 이 기후 추이를 보면은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강우 일수가 줄고 강우량이 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우 일수가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연간 그 계절별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국지성 어떤 폭우가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만 보더라도 또 영농기에는 가물고 또 추수기에 장마비가 오는 그런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 막대한 그 피해를 봤는데 지금 뭐 우리는 그 뭐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짓는 그런 농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양구의 금년도 양구군의 농업용수 관정 신청자 수가 파악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해서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거는 의원님들 통해서 받은 거는 17군데 정도 되는데, 여기 대해서도 또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아까도 이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논이라든가 수도작은 이 양수기를 다 박아서 논은 가뭄 그런 거 없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새로 신설로 하는 과수라든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 짓는 거는 이 단가가 참 비쌉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평당 25만 원, 5만 원도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분들이 관정은 의뢰인 이제 보조가 나오니까 관정은 별도로 기장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도 건의하고 농식품부에다 건의했습니다. 뭐냐면, 시설하우스를 질 때 거기 매뉴얼에다가 관정까지도 좀 포함해달라.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관정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또 평상시에 물이 잘 나오다가 가물면 이제 물이 안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해가 이거를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자체 사업을 할 때 시설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시설 농업을 할 때는 여기 아주 당연히 관정 개발이 들어가도록 해서 아주 애시당초부터 관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별도의 관정을 지원을 하려니까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전화하고 오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말이죠.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부분 이제 농업용수 이 관정 개발이 비가림 시설 하우스라든가 원예 농가에 있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거 관정 없이 농사 질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은 금년도에 시설하우스도 지원을 했고 또 과수도 지원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또 관정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해 때 관정 개발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지난해만 보더라도 지난해 한 해
인해서 이제 관정 개발을 급하니까 우리 예비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관정을 개발을 했는데 7월 달인가요? 7월 달 상반기 의회 업무 보고 시에 총 계획 수량에 아마 60%도 관정 개발이 밀리다 보고 또 관정 개발 업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밭농사를 짓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정 개발은 이게 꼭 어떤 도비에 지금 뭐 다른 사업들도 물론 농업 분야는 국비나 도비 사업들이 많지만은 군정에 따른 많은 사업들이 군비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담당 과장님께서 이러한 농촌의 실태를 보고를 드려서 여기에 또 대책을 지부에 보고를 드려서라도 보고를 해서라도 이런 어떤 특히 이 영농 농업용수 관정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비가림 재배라든가 이런 원예 농가의 원활한 영농 또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하는 제일 근본적인 요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조금 전에 누구한테 파악을 17동을 하셨다 그랬죠? 그거는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요. 저하고 이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것이 말이죠. 최소한 담당 부서에서는 농촌의 실태를 파악을 하셔야지 다른 어떤 비선 채널을 통해서 이게 확인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요를 좀 판단해 보시고 또 이게 가수요인지 실질적인 필요에 의한 수요인지 좀 판단하셔가지고 이것이 농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히 작업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농업용수 관정 개발에 대해서 수요 파악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본 다음에 저희가 수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수요 판단을 또 하게 되면은 신규가 아닌 농업인들도 신청을 하고 이제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규정을 한다든가 그거는 얼마든지 실효성 있는 그런 보급을 위한 것은 조사 기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농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답변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권 위원님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해양수산 전문지와 관련돼서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어촌계 우리 162쪽의 상단에 있습니다. 예, 농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이상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수산 전문지 향토지 보급은 요게 지금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당초 기정액이 573만 2천 원에서 430만 원을 남겨놓고 감액을 해야 되는데, 요게 430만 원을 증액을 하는 걸로 표기가 됐습니다. 요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지금 2개 내수명계에 42명의 어촌계원이 있는데, 거기다 해양수산 정보지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573만 원을 가지고서 이제 전문지를 보급하는 겁니까? 430만 원. 430만 원 가지고요? 예. 이게 일간지입니까? 개간지입니까? 이게 월간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간지. 예. 이게 우리 양국은 실정에 맞긴 맞습니까? 이게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어업 쪽이다 보니까 해양 쪽에 이제 많이 정보가 수록되고 이제 일부 내수면도 수록이 되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저 도에 저기 수산 쪽에서 하다 보니까는 내수면까지 다시 포괄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거? 굳이 해야 됩니까? 저희가 또 여기에 내수면에 관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일부 기재가 되니까 또 도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람. 뭐 도비 지원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도비 지원 받는다고 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실효성이 안 맞. 이게 지금 영동 지역에 있는 뭐 그떤 어부들이나 그쪽 어촌계 쪽에는 좀 실효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양국은 실정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연찬하셔가지고 뭐 도비라고 해서 꼭 저희들 매칭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저기 센터에서도 도비 국비 있다 하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방로 우리 시설 보완 사업과 관련돼서 예. 지금 그 밑에 하단에 있는데 이 지금 어느 쪽을 지금 더 보완을 하는 겁니까? 기존 있는 탐방로를 보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상무령리 쪽하고 또 어디 또 있죠? 탐방로는 한반도 섬 옆에 있는 한반도 섬에 예, 있는 거 지금 예. 그 자체를 지금 예, 그렇습니다. 또 1,000만 원도 증액한 겁니까? 아니, 증액을 한 게 아니고요. 예. 요게 이제 저희가 저기 탐방로에 민물고기 구입비로 당초에 예산을 계정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달까지 지금 어떤 공사로 인해서 물 채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진 길에 기존에 지금 시설을 했던 거를 약간 저희가 보완을 하는 사업으로 과목 경정을 한 겁니다. 시설비로. 시설비로. 예, 예. 그다음에 159쪽에 이게 매몰지도 우리 지원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그때 매몰됐던 지역이 지금 꽤 몇 군데 있었죠? 제가 알기는 5군데 정도 있었는데, 예. 그게 전부 다 저희가 이제 경과 기간이 됐고, 거기 침출수라든지 모든 거를 검정을 거쳐서 일반 경작지로 이제 다 전환이 됐습니다. 다 전환됐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저희 이제 관리하는 매물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제? 예. 그런 부분도 한번 한번 언론에 이렇게 공개를 해서 좀 주민들이 이제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도 일전에 월명리 갔다가 그때 매몰했던 부분에 지나가면서 보고, 저거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구정장 메아리에 그동안에 우리 구지역으로 인해서 매몰됐던 부분은 다 원상이 돼서 이제 안심하게 이제 뭐 식수라든지 그런 드셔도 된다고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예, 그 홍보를 좀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내수면 자원 조성과 관련돼서 제 본의원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6월 달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이제는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좀 계획화해서 우리 어촌계에 대한 어떤 방안을 좀 이제는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지금 어촌계 분들이 지금 실제로 어부들이 지금 어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거든요. 지금 소양호는 일부 좀 어느 정도는 좀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8호 쪽에는 이쪽에는 좀 실제 어부님들이 고기를 잡는지 얼마나 잡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거의 양식으로도 많이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점차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좀 어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촌계 분들하고의 어떤 갈등이 좀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갈등을 좀 배제하고 해서도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는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 일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은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그 행위 자체가 좀 우리가 이 어촌계 일하시는 분들이 동해안 쪽에 있는 전문성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지만은 이쪽의 영서 지역의 어촌계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저희도 정리할 때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연찬을 하셔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시겠습니까? 예, 실은 저희가 42명의 두개어촌계 42명의 어촌계원이 지금 실은 내수면 어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양호는 그런 대로 어깨도 올리고 나름대로 소득도 좀 되고 그러는데 파라오 쪽에는 이제 어떤 계속 주변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의해서 지금 소득도 많이 절감이 됐고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이제 내수면 개원들이 실제 나가서 고기를 잡더라도 그 고기의 또 판매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뭐 쏘가리 종류나 무슨 장어 종류 외에는 이거 잡아도 뭐 빙어는 뭐 팔로가 좀 괜찮고 다른 어종은 좀 팔로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 어촌계를 좀 파라오 주변에 있는 어촌계를 뭐 당장에는 지금 그 사람들과 협의를 뭐 구두상으로나 뭐 그냥 이렇게 말로는 몇 번 그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직도 이제 그 파라오 어촌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아직 뭐 쉽게 말씀드려서 어권을 반납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기적인 좀 검토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지속적으로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네, 좀 그렇게 좀 하천의 어촌계를 어떻든 간에 보상을 해주면서 일부 다 정리를 했고 우리 양국은 또 지금 환경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한 해로 인해서 그 물이 빠졌을 때 본인이 가보면 그 어망이 진짜 그 거의 50m 간격으로 있는 걸 보고는 아야 저건 진짜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피해를 입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정서상 맞는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유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예, 제가 좀 전에 우리 소장님을 출석시켜서 농기계 임대은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농기계 수리센터가 아니고 수리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운영 및 관리에서는 전부 다 소장이 예, 센터 소장이 겸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제 근로자 정원수는 12명이 맞습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그게 저희가 맞고 이제 제가 이러한 우리 조례나 또 우리 규정상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나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제 문제지만 그런 게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걸 가동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다룹니다. 예산의 수반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셨다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산 대책이 수립됐어야 되고 따라서 이 추경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가시적으로 저희가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이 조치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지적이고 예산의 대책이나 예산의 조치 없이는 다 여기서 논의되는 게 현실성이 없다라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뜻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 농기계 관리센터 분소 관련해서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돼서 많은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뭐 장비 구입비나 시설비 쪽으로는 예산이 이제 추경에 추가 편성이 됐는데 뭐 수용비나 뭐 인건비 뭐 이런 쪽에는 예산이 거의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내부적으로 뭐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신 걸로 아는데 그 시점이 언제이며 그에 대한 예산 대책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중요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좀 여러 가지 민원인과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는 그런 데 대해서 하여튼 주목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인건비는 4월 26일 날 내부 검토를 해서 4월 26일 날 이제 최종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매달 위험수당 4만 원 하고
급량비 11만 원 하고를 4월서부터 그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최종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그 예산 반영 문제는 저희가 그 예산 부서과 협의를 해서 일단은 지금 인건비가 기존 서 있는 이게 그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서 있는 그 인건비에서 일단 지출을 하고 2차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증원 계획은 없네요, 그러면은. 증원 계획은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안면에 저희가 이제 11월 달 개소 예정으로 지금 분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2명에 대한 거를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일반 사람들을 막 채용해서는 뭐 가서 솔직히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고 그래서 어떤 좀 숙련 기간을 걸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기에 지금 제가 공문을 갖고 왔는데 자치행정과에 2명을 지금 이제 채용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건 임대사업소의 최고 지금 인력 분야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배달 서비스입니다. 배달 서비스. 배달 서비스가 보통 제가 전번 4월 중순 지금 4월 초순에 가보니까 하루에 한 40건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40건 정도가 나갔다가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80건입니다.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농기계를 빌려가시는 분들이 기존에 써보신 농가들이 빌려가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잘 안 써보시던 분들이 빌려가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서 간단하게 이건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설명을 하고 들어와도 바로 또 전화가 또 옵니다. 이렇게 해봤는데도 잘 안 되네요. 한번 나와보세요. 그럼 이제 또 나가는 겁니다. 거기. 네. 그래서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달 서비스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해안에 지금 저희가 분소가 설치가 되면은 저희가 지금 배달 서비스가 보면은 해안면만 저희 전체 배달 서비스의 한 40% 정도가 차지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해안에도 계속 이제 정식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홍보를 안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해안 분들을 만나면은 해안에는 저희가 어차피 거기는 트랙터 이런 큰 장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해안에는 저희가 부득불 당분간은 배달 서비스를 안 해드리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세워 가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 오시면은 여기서 달아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큰 장비에 들어가는 부속 장비는 저희가 배달 서비스를 해드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달았다 띄고 이래야 되는 그런 불편스러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 분소에 오시면은 바로 그냥 달아드리면 바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게 더 편리할 것 같다. 그래서 해안 주민들 많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 더 인력 채용을 한다면은 해안권은 해안에서 두 분 정도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분소 운영을 할 건데 2분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시고 여기 8분이 그냥 계신다면은 그래도 인력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해안에 2명 채용하는 거에 추가적으로 2명을 더 채용을 이제 하신다 이 뜻이죠? 아닙니다. 해안에 2명 더 채용, 해안 분소분으로 2명을 더 채용을 지금 이제 조기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도 숙련 여기 이쪽에 이제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 방법을 달리 한다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배달이나 회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은 연속성이 또 떨어져요. 이게 회수가 잘 안 됩니다. 예, 저부터이라도 조금 남았거나 이러면은 이걸 또 좀 하다 보면은 밤 늦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근데 하여간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동 순회소를 또 겸임을 하고 있고 이동 순회소는 별도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장님은 2명으로 가동을 했다 하지만은 운전 요원까지 3명이 가동을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만들어 놓고 기계가 한 700여 대 이렇게 되는 곳을 저희가 5명의 인원이 있는데 거기 또 경력관 출신이 아닌 사람이 사실상의 현장 책임자식으로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 실무적인 일은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3-4명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분들 휴가 쓰고 무슨 일 생기고 배송해야 되고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한번 업무의 양이라든지 현황을 좀 다시 파악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관심이 있을 때 근본적인 대책을 이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인원은 증강을 해야 돼요. 여기에 해양걸 빼고라도. 그리고 우리 농기계와 촉진법 이런 데 보면은 이 거점별로 저희가 집하소 같은 걸, 농기계 집하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늦게 농기계 임대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제가 쓰다가 연장해서 사용하다가. 그럼 집하소, 거점에 있는 집하소에다가도 분실이나 이런 걸 좀 CCTV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 빌려가신 분이 갔다가 걷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정비도 이게 병행해야 될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방산 같은데 또 동면 같은 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양구군에서 가장 그 잘한 그 농정 그 시책이라 그럴까요? 정책을 이렇게 어느 정도 되다가 이게 지금 이 애물단지화되고 이런 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매일 일에 시달리고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예? 또 문제 생기면은 또 이 어떤 관리부서한테 또 실책도 많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근본적인 걸로 저희가 좀 이번 기회에 좀 해결해 주십사 이런 뜻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 제가 정원을 그렇게 그 우리 저 비정규직 그 정원표를 한 거는 거기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혹시 배정된 정원 내에서 혹시 가용 인력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도 좀 투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이건 아주 시급히 돼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 대책이 수립이 안 됐다면은 지금이 회기 중이니까 저희가 수정 예산설에도 우리가 월요일 날 그 심사 완료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하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좀 참고하셔서 이게 정말로 진짜 그동안의 성과가 유야무야 되지 않게끔 좀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8쪽에 보게 되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9,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희 이제 그 공모 사업입니다. 농림사업 공모 사업인데 그 2015년도에 그 한전리 그 푸른 농장 최병철 씨가 신청을 하셔갖고 그 저희가 그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총 사업비가 한 14억 정도 되고 축사 신축이 한 1,480평 정도. 그다음에 KG 시설, 그다음 비상발전기, 방역 시설 뭐 이런 거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건 그럼 그분이 직접 신청하신 거나요?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그거는 이제 이분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서 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중앙으로 올라간 사람. 알겠습니다. 예. 아니 본연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 남면 그 축산단지 양돈단지 예,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분 그 주인이 이런 관심과 능력이 없어서 이런 사업비를 신청을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에서 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그 불편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는 입장에서 혹시 남면 양돈단지에 이런 현대화 사업비를 또 따오셨나 하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쪽에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뭐 지금 악취저감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다 그쪽 양돈단지 쪽에다 이제 많이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본 사업은 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그 자부담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시는 분의 그 어떤 의지나 희망이 없으면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별도로 이렇게 신청을 이거 자부담이 몇 프로짜리예요? 자부담이 지금 융자까지 해서 한 40% 정도. 이거 완전 국비 사업인데. 하여튼 그런 쪽에 기울여 주시고요. 그 남면 축산 양돈단지는 그 뭐 냄새 저감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건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이게 저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옛날 60년대 건축물 양식으로 해서 이런 현대화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 그래서 저는 이게 신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에 현대화 사업비 지원금으로 알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내수면 인공산란장에도 이거를 당초 6,200이었던 거를 100% 증액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에 어디다가 이것도 뭐 그 법인에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수면 장목반에다 하시는 건지 아시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6,250만 원이 이제 저희 사업분이었었고, 여기 6,250만 원은 당초에 도에서 배정하기를 화천에다 배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구 6,250, 화천 6,250 이렇게 사업비가 떨어졌었는데, 이게 뭐 6,250 갖고는 어떤 인공산란장 조성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모자란다 하는 게 도과 저희 화천군 양구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한 군데를 몰자 이왕 하는 걸 그래서 그러면 화천이 양구한테 양보를 하면은 뭐 다음에는 저희가 좀 한번 양보를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좀 한번 양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게 해서 화천이 저희한테 양보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소양호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소양호 그 어촌계 이제 어촌계의 자부담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양호 그 어촌계 앞으로 해드리는 거죠? 아니면 군 이거 이제 그 거기 소유가 누구 거로 지원 대상자가 이거는 이제 강 한가운데 띄우는 거니까 이게 강에다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뭐 건물을 짓고 이러는 게 아니고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뚜렷하게 이게 누구 거다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혜택을 치고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소양호에서 고기를 잡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인공산란장이라 그러면은 산란장을 만들어 놓고 소양호에 있는 고기들이 와서 산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해놓고 그게 관리가 계속 필요할 텐데 이거는 이제 당초에 어촌계에다 완전히 주던지 이것도 관리는 관리 책임을 확실히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관리는 아무래도 어촌계에서 했거든요. 판단이 되고. 네,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의원님들께서 농기계 임대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 농기계 임대은행은 농민들로부터도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성공적인 어떤 농정 정책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많은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물론 센터 소장님도 그렇고 또 부군수님도 한번 현지에 나가셔서 한번 진단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그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농촌의 현실 농업이 정말 고도화되고 또 세분화되고 과학화되고 기계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 행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이 농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도 피로감이 있고 또 현장의 또 수요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그 조직에 대한 진단을 좀 하셔가지고 적절히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